반갑습니다. 화면토 김단입니다. 자, 직업심리학의 첫 번째 시간 챕터 1 직업 발달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제 강의, 제 화면토 강의 스타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 강의 어떤 스타일이죠? 우리 선생님들? 네. 네. 이쯤 되면 기억되실 법한데요. 자, 제 강의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우리 선생님이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뭉쳐지는 강의예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게 아니라 뭉쳐지고 쌓이는 강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래성 위에, 모래 바닥 위에 성을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계속 쌓고 쌓아서 하나의 나무를 만들고 하나의 형태가 그려지는 강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어때요? 지식이 어떻게 돼요? 쌓여야 돼요. 그래서 나눠서 공부를 하시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 파트를 너무 암기 과목 위주로 준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암기가 되는 그런 과목으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절대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직업심리학에는요 수많은 학자들이 나타나고 혼용되는 개념들이 섞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암기화시켜야지 우리 선생님들이 지식이 쌓이고 쌓여서 유기체처럼 연동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직업발달이론 첫 번째 시간도 직업발달이론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개념 정리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판서를 통해서 잠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우리 먼저 이제 직업 심리학 하기 전에 우리 직업 상담학에서 일반 상담 심리학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쭉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상담 심리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담 심리학을 다루다 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라고 했죠? 예, 그렇죠. 정신 역동 관점이라고 했어요. 정신 역동 관점에서 무엇이 나와요? 예, 반대하는 거죠. 정신 역동 관점을 반대하는 관점이 나왔는데 그게 무엇이다? 좀 줄여서 쓸게요. 관점은 지우고요. 정신 역동의 반대에서 나오는 게 뭐다? 그렇죠. 행동주의 관점이었다. 행동주의 관점에 반대해서 반발하여 나타난 게 뭐다? 인본주의 관점이다. 상담 심리학을 이제 상담학을 저한테 배우시는 선생님들은 좀 지겨우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반하는 이론들이 전부 합쳐져서 앞에 이론들의 장점만을 가져온 이론이 뭐다? 인지, 정서, 행동 관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대표적인 합 이론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보세요, 선생님들. 이 상담 심리는 우리 심리학 파트에서도 여러 파트가 있어요. 상담 심리학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교육 심리학, 아동 심리학, 그리고 발달 심리학, 범죄 심리학, 여러 가지 심리학이 있는데 모든 심리학이 이렇게 구조화된 방식대로 흐름에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심리학은 이 과정, 해겔의 변증법처럼요, 그러니까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역사 이론은 그래요. 그래서 이건 일반적으로 다 같이 공부를 하시는데, 자,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건 직업 심리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 심리가 나오게 되는데, 직업 심리는 이제부터 이게 파트 1이면 이게 파트 2예요. 파트 2. 직업 심리는 일반 심리학의 응용 심리학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응용 심리학 파트가 돼서 새로운 주창자가 나타나는데, 자, 정신 역동에선 누가 있었죠?
최초로 심리학을 연구한 사람은 프로이트라는 분이었어요.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인데, 자, 직업 심리학의 창시자, 직업 심리학의 어떤 시발점이 된 사람은 누구다? 그렇죠. 파슨스라는 분이었죠. 파슨스가 직업 심리학의 어떤 단초가 되는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슨스로부터 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자, 파슨스는 직업의 선택이라는 유작을 남기고 갑니다. 그래서 사회운동가였는데 유작을 남기고 왔는데요. 3요인설을 주장해요. 3요인설을. 자, 그런데 파슨스의 이론을 갖다가 책을 어떤 좀 이론화시키고 학문화시키는 그런 인물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윌리엄슨은 자, 미네소타 대학, 그래서 이니셜 M을 제가 앞에다 넣어줄게요.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원이었어요. 그런데 미네소타 대학은 직업학에 굉장히 권위가 있으면서 최초로 직업학을 좀 연구하던 학자들이 모여있는 대학이었는데요. 미네소타 대학의 윌리엄슨이 파슨스의 추종자가 됩니다. 파슨스의 책을 보고요. 그래서 이제 미네소타 학파라고 해요. 학파. 그래서 이 윌리엄슨은 파슨스의 이론을 계승해서 만든 게 특성 요인 이론인데요. 이 특성은 개인의 특성을 말합니다. 우리 상담학 때 저한테 배운 선생님들은 기억이 나시겠죠? 특성 하면 뭐였죠? 개인의 특성. 첫째 흥미, 둘째 적성이, 셋째 성격이, 넷째 가치. 이렇게 해서 특성들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직업에서 요구되는 요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건 요인은.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한다? 합리적으로 매칭을 해준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해준다. 이 이론이에요. 파슨스를 계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특성을 정확히 재야 된다라는 개념이 생기겠죠. 그렇죠. 특성과 요인으로 구분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발달해요? 그렇죠. 심리 검사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요령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공부 무슨 공부? 원리를 파악해서 가지치고 나무를 완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요. 심리 검사의 앞에 M이 들어가면 뭐다? 미네소타 대학 거다. 아셨죠? 쉽죠? 자, 그래서 우리 그 MBTI라고 있어요. 상담학 때 배운 MBTI만 빼고요. MBTI는 마이어브릭스예요. 그래서 MBTI를 빼고 M으로 시작하면 무조건 미네소타 대학입니다. 그래서 MSQ, MIQ 그리고 MMPI 다 이게 뭐예요? 미네소타라는 이니셜이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저하고 공부하시면 아주 공부가 쉽습니다. 무조건 암기하는 그런 공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윌리엄슨이 나타나서요. 직업 심리학이 발달하게 돼요. 쭉 발달하게 되는데 무작정 이제 이렇게 발달만 했다면 오늘날까지 이제 특성 요인 방식으로만 직업 심리학이 발달했을 텐데 이때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학자가 나타나겠죠? 당연하게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 정의론이면 이게 정의론이면 이게 반이론이듯이 여기서도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가 나타났는데 자, 누구냐 하면 그게 바로 발달 이론을 주장한 수퍼라는 사람이에요. 수퍼. 그래서 수퍼는 발달 이론의 주창자인데 최초의 주창자는 아니지만 발달 이론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학자이기 때문에 슈퍼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발달파가 나타났는데 발달파에 긴즈버그, 슈퍼, 그다음에 타이드만과 오하라, 고트프레드슨 이렇게 발달파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슈퍼는 특성 요인의 어떠한 부분을 비판했냐면요. 자, 보세요. 특성 요인은 말 그대로 개인의 특성을 뽑아내는데요. 자, 이게 사람의 생애라고 치면
생애 0세부터 뭐 예를 들면 70세까지 둘게요. 그러면 일정한 부분, 일정한 시기의 특성을 이렇게 쪼갭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성을 뽑아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직 활동이 27세면 27세의 특성을 뽑아내는 건데, 자, 슈퍼는 이것을 비판합니다. 자, 일시적인 특성을 뽑아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어떻다? 인간은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인간의 생애 특성이 발달된 과정을 봐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 특성 요인 이론은 횡적인 개념인데 슈퍼는 종적인 개념도 같이 봐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타당성 있죠? 타당성 있죠? 그래서 발달 이론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자, 잠깐만요. 우리 선생님 교재 보세요. 우리 교재 첫 번째 챕터 이름이 뭐예요? 뭐예요? 그렇죠. 직업 발달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슈퍼가 말 그대로 사실 우리 직업 심리학에서는 슈퍼스타예요. 슈퍼스타. 그러니까 영향력이 가장 커요. 가장 크니까 뭐예요? 그리고 발달파들이 제일 많아요. 인원수로도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발달파 힘이 제일 크다. 그래서 우리 교재 이 직업 심리학 요 파트를요. 뭐라고 했냐면 챕터 자체 이름이 직업 발달 이론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더 따지고 들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상담 심리에서는 인간의 뭐예요? 행동에서 부적응 행동이 궁금한 거예요. 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그죠? 그런데 직업 심리학에서는요. 인간의 무엇이 궁금한 거예요? 무엇이? 상담 심리학에서는 부적응 행동이 궁금한데 직업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무엇이 궁금하냐면 왜 저 사람은 저 직업을 하고 있을까? 오케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 직업 선택의 이유예요. 이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시작한 거예요. 심리 뭐예요? 인간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궁금해서 시작한 게 심리학. 아셨죠? 직업 심리학 뭐예요? 인간이 왜 저 직업을 선택하고 인간이 왜 저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가? 저 사람. 그죠? 자, 그러니까 해결이 되죠. 그죠? 그래서 직업 발달을 통해서 인간이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유를 규명하고자 하는 게 직업 심리학이다. 아셨죠? 자, 공부를 제대로 한다는 건요. 이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건 이겁니다. 라고 척 개념화시켜서 얘기하면 공부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달달달달달 개념도 몰라. 나 생각 안 할래. 암기만 할래. 그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선생님들. 아셨죠? 자, 그래서요. 직업 발달 이론이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기라성 같은 사람이 나타났으니 누구냐? 바로 홀랜드라는 사람이에요. 홀랜드. 자, 홀랜드는 이전까지에는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를 규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거를 심리 검사와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요. 그게 어떤 원리였냐면요. 자, 홀랜드는 기본 가정이 이랬습니다. 자, 인간의 인성은, 즉 성격은 뭐와 같다? 흥미와 같다. 이런 가설을 만들고요. 흥미 검사를 만들 수 있는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흥미 검사는 홀랜드를 기반으로 한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홀랜드 이전에는 흥미에 대해서 다뤘느냐 안 다뤘느냐? 다룬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자, 다시요. 자, 특성 얘기하는데 제가 상담학 시간에 절대 공식 하나 알려드렸어요. 뭐죠? 직업인의 가문이에요. 직업인의 가문. 자, 직업인의 가문은 뭐라고 그랬죠? 직업을 선택할 때 사람들이 가장 기준이 되는 내용이라고 그랬는데, 자, 첫째가 누구라고 했어요? 흥미. 그러니까 김직업내 가문 김흥미. 아셨죠? 첫 번째라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흥미가 가장 중요하고 수많은 학자들이 흥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거를 밝혀낸 사람이 홀랜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여기서 시험과 관련돼서 절대적인 원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은 뭐겠어요? 그렇죠. 중요도 순으로 많이 나오죠. 자, 보세요. 여기서도요.
프로이트는 시험에 많이 안 나오는데 아들러는 많이 나와요. 그죠? 왜? 중요하니까. 나중에 LCA에도 영향을 줬죠?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 위주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윌리엄슨, 슈퍼, 홀랜드. 점수밭입니다. 점수밭. 아셨죠?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시면 무얼 공부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근데 그렇게 공부 안 하시면은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점수도 안 나와요, 선생님들. 아셨죠? 자, 그래서 세 명의 슈퍼스타를 딱 잡고 공부하시면 우리 선생님들 여기는 상당 부분 해결된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잔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나무 뿌리부터 쭉 가는데 잔가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로도 있고 보딘도 있고요. 보딘도 있고 그리고 뭐 크롬볼츠 뭐 그 외에도 뭐 브라운이라든지 여러 명의 학자들이 나와요. 여기까지 이제 쭉 이해하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큰 가지 위주로 선생님이 기억하시고 나머지 잔가지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자, 선생님 여기 집중하세요. 우리 직업 심리학을 공부할 때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눠서 보시면 돼요.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중국집에 가면 갑자기 중국집 얘가 나오는데 중국집 가면 그 고민을 많이 해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죠? 그래서 짜장면 먹으면 짬뽕이 먹고 싶고 짬뽕 시켜놓으면 짬뽕이 먹고 싶고 짬뽕 시켜놓으면 짜장면 먹고 싶은데 자, 제가 여기서 짬짜면 공식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짬짜면 공식이에요, 일명. 자, 이렇게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 챕터 이름이 직업 발달 이론이잖아요. 직업 발달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발달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짜장면 그릇인데 짜장면과 짬뽕을 같이 먹기 위해서 나온 게 짬짜면이에요. 짬짜면. 그래서 이게 나눠졌다고 볼게요. 이렇게 여기 좀 지워서 이렇게 나눠져 볼게요. 여기 짜장면, 여기 짬뽕, 짜장면, 짬뽕.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거 하나를 짬뽕이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다 발달을 넣고 짜장면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다 짬뽕 발달을 넣으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절반은 뭐다? 발달이다. 그러니까 발달파하고 비발달파로만 나누면 끝! 이해되세요? 공부 쉽죠? 저 화면토하고 공부하면 쉬워요, 공부가. 나누시면 돼요. 그럼 발달파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니? 자, 긴즈버그, 슈퍼, 고트프레드슨, 그 다음에 타이드만, 오하라.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발달이 아닌 다른 거에 의해서 직업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이유예요. 선택의 이유. 선택 이유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발달에 의해서 직업을 선택했다고 보는 거고 나머지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볼까요? 특성과 요인으로 한 건 누구니? 요인은 누구니? 윌리엄슨이죠? 자, 그 다음에 욕구에 의해서 선택한 건 누구니? 욕구, 로예요, 로. 그죠? 그 다음에 뭐 성격이나 흥미에서 한 건 누구니? 홀랜드. 그 다음에 사회학습 이론으로 선택한 사람은 누구니? 그걸 주장한 사람은 크롬볼츠. 그 다음에 욕구에 의해서 욕구가 했죠. 그 다음에 또 뭐죠? 가치에 의해서 선택한 사람은 누구니? 브라운. 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직업 심리학은 뭐다? 인간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를 규명하고자 하는데 크게 어떻게 되나? 발달파와 비발달파. 쉽게 얘기해서 점점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아셨죠? 우리 선생님들. 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개념 딱 머릿속에 넣으시고 공부하시면 이 파트가 너무나도 재밌는 파트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선생님들 교재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제1절 특성요인 이론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요인 특징. 자, 쌍가루 1번 이론의 배경 볼게요. 자, 1번 파슨스의 기여 볼게요. 앞에서 쭉 설명드렸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필요한 것만 밑줄 그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밑줄 그을게요. 파슨스는 직업지도 운동의 선구자로 노동자들이 능력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사회제도를 개혁할 것을 제안했다. 밑줄 쫙 꺼주세요. 자, 니은 가겠습니다. 밑줄 그어주세요. 개인의 분석, 자기 분석, 무엇을요? 특성을, 그죠? 특성을, 직업 분석 뭐예요? 요인을 요 두 개를 합쳐서 매칭하는 게 뭐예요? 과학적 조언이겠죠. 과학적 조언. 그래서 매칭 동물병 주장하였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를 알고 직업을 알고 이거를 합리적으로 매칭한다. 그 이론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파슨 이론의 계승 가겠는데요. 자, 니은으로 가서 볼게요. 자, 니은의 두 번째 줄 밑줄 그어주세요. 미네소타 그룹의 한 학자인 윌리엄슨 밑줄 그어주세요. 윌리엄스는 특성 요인 이론의 옹호자가 되었다. 밑줄 쫙. 자, 디귿 가겠습니다. 미네소타 대학의 밑줄 그어주세요. 직업 심리학자들은 다양한 적성검사, 인성검사 도구를 개발해서 특성 요인 이론의 기초를 다졌다. 심리검사를 개발했다. 왜? 특성을 알아야 되니까 특성을 파악하기,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들이 개발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이해하면 이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선생님들. 아셨죠? 자, 쌍가루 2번 가겠습니다. 특성 요인 이론의 기본적인 가설 클라인과 위너 보겠습니다. 자, 1번 밑줄 그을게요. 인간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밑줄 쫙. 자, 그 다음에 2번은 첫 번째 줄 끝부터 읽어볼게요. 다 읽지 않고 중요한 거 위주로 읽을게요, 선생님들. 밑줄 그어주세요. 직업은 그 직업에서 성공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특성을 지닐 것을 요구한다. 밑줄 쫙. 자, 3번. 자,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짝짓는 것이 가능하다. 밑줄 쫙. 4번. 자, 밑줄 그어주세요.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사항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을수록 직업의 성공 가능성은 커진다. 당연한 것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특성 요인 이론의 주요 내용 볼게요. 특성 요인 상담에 인간과 나왔는데요. 여긴 별표 한 개 쳐주세요. 땡이야. 별표 꽝이야. 쳐주세요. 자, 요게 이제 저는 이제 별표 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에 기출된 거 위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야지만 우리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자격증에 가까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1번 보겠습니다. 밑줄입니다. 인간은 선과 악의 잠재력을 모두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밑줄 쫙 꺼주세요. 선과 악의 잠재. 그러니까 인간은 선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윌리엄스의 선은 물론 도덕적 선이기도 하지만 우리 선생님이 내가 착한 일하고 남을 돕고 이런 선보다는 뭐냐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합리적 인간관을 선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해되시죠? 너무 이게 왜냐면 철학적 가정이잖아요. 기본적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도 어때요? 이게 약간 철학적인 개념으로 쓰여지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직업 심리학에 맞춰서 좀 읽어주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악은 뭐예요? 의사결정을 잘 못하는 인간이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밑줄 그어줍니다.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밑줄 쫙. 자, 이 타인은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 직업 상담사들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직업 상담사들에 의해서 그래서
교육적 특성 요인으로는 교육자적 역할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상담사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의사결정을 내담자들이 촉진하게끔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3번 가겠습니다. 인간의 선한 생활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 밑줄 그어주세요. 자기 자신이다. 결국에 최종 의사결정자는 누구다? 자기다. 자기. 합리적 의사결정자. 자, 4번. 선의 본질은 자아의 완전한 실현이다. 이해되시죠?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선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합리적 의사결정자는 바로 자기다. 그리고 그것은 자아의 실현이다. 이 얘기예요. 5번. 자, 중간부터 읽어볼게요. 세계관은 개인적인 것으로 인간은 누구나 그 자신만의 독특한, 밑줄 그어주세요.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다. 자, 그러니까 이 독특한 세계관을 갖는다는 거는 인간의 성격이라든지 흥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개개인별로 독특하게 개인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은 흥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이 환멘토의 즐거운 암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암기 좀 정리해 드릴게요. 특성 요인의 인간관 정리해 드릴게요. 인간관 선, 타, 자, 독신. 선타자, 독신. 그래서 자, 선은 뭐죠? 선과 악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죠? 타는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자는 뭐예요? 선한 생활을 결정하는 건 자기 자신이다. 그죠? 선한 생활을. 그 다음에 인간은 독특한 세계관을, 그러니까 특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 각기 다른. 그죠? 자, 그 다음에 신은 뭐죠? 신은 자의 완전한 실현. 그죠? 자의 실현. 아, 요게 자신이고 이게 자아 실현으로 바꿔야겠네요. 요게 자신이다로 바꾸고요. 자신이다. 그 다음에 자의 실현은 선한 생활은 선은 자아의 실현이다. 그 다음에 선한 생활을 결정하는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선타자 독신인데 윌리엄슨이 이제 요건 두 문자는 암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윌리엄슨이 야구 선수였는데요. 선타자로 독신 선수였다. 선타자로 독신 선수였다. 그래서 상담학 시간에 배우신 거 있죠? 상담학 시간에 배운 윌리엄슨 제가 암기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그거 이어서 하시면 자, 선타자로 독신이었는데 자, 교재 앞으로 가셔서 정리하시라고 제가 그냥 구두를 안 쓰고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선타자로 독신이었는데 독신이니까 외로워서 직업 상담사로 직업을 바꿨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종진예를 상담 추수지도 했어요. 요거 뭐죠? 상담 과정이죠? 상담 과정. 분기별로 종진예를 상담 추수지도 했어요. 추수지도. 그죠? 분기별로 종진예를 상담 추수지도. 분석, 종합, 진단, 예후, 상담, 추수지도. 아셨죠? 독신이었는데 외로워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직업을 가졌는데 그게 직업 상담사. 그죠? 그랬는데 이 종진예가 말을 되게 안 들어. 말을 되게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변별진단, 흥어. 그러니까 요게 진단으로 보면 되겠어요. 진단에서 어떻게 되죠? 흥어, 불진로. 흥미와 적성의 차, 어리석은 선택, 불확실한 선택, 진로 무선택. 그죠? 흥어를 불에 구워 진로 소주에 쫙 마시고 나서요. 쫙 마셨어요? 쫙 마셨죠? 쫙 마시고 나서 종진이한테 어떻게 돼요? 술 먹고 그냥 술
힘을 빌어서 그냥 어떻게 했다? 상담의 기법 직설설했다. 직접 충고, 설득, 설명. 자, 한 큐에 윌리엄슨 이론이 딱 정리가 되죠. 다시 한번 윌리엄슨은 야구 선수 선타자였는데 독신이었다.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는 직업을 가졌는데 직업 상담사. 그래서 분기별로 종진예를 상담 추수주도 했는데 그죠? 종진예가 아이고 속을 새겨 상담하는데 그래서 흥어를 불에 구워 진로소주에 마셨다. 그리고 술 기운에 직설설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윌리엄슨의 수많은 이론들이 한 라인에 탐기가 되시는 거죠. 개념 이해하고 즐겁게 암기하고 점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하고 하시면 떨어지면 저한테 정말 선생님들 테러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쉽고 재밌게 가르쳐 드리는데 붙으셔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봤고요. 쌍가로 2번 철학적 가정은 우리 선생님 한번 그냥 쭉 읽어보세요. 가볍게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효과적인 상담 관계에 대한 가정. 요거 몇 가지 체크해 볼게요. 1번 밑줄 긋게요. 최적의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다. 밑줄 쫙 꺼주세요. 왜? 교육자적 역할을 하니까. 2번 상담자는 내담자의 밑줄 그어주세요. 독특성을 가정하는. 그러니까 내담자가 다 독특한 개개인마다의 특질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3번 밑줄 그어주세요. 자발적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밑줄 쫙. 4번 내담자 스스로 밑줄 그어주세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당면했을 때만 필요하다. 자, 특성 요인 이론은 문제 중시를 하는 이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가 나오는데 우리가 반대 개념 이론하면 이것도 예하고 반의 이론이지만 상담 이론에서 반은 이 특성 요인 상담과 인본주의 상담이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인간의 개인, 자아 실현의 경향성, 현상학적 장에서 개인의 일치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특성 요인 이론은 지시적이죠. 얘는 비지시적이고요. 뭐예요? 인간의 문제를 중시했다. 문제를 다룬 게 뭐였죠? 변별진단에서 흥, 불, 진로였어요. 아셨죠? 자, 공부가 통합적으로 이어지죠. 계속. 자, 그 다음 6번 가겠습니다. 무조건적 수용이 내담자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게 한다는 심리치료의 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셨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인본주의 이론을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무조건적 수용은 인본주의 이론의 상당기법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7번 인간의 발달의 전체성을 다루어야 된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8번 합리적인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번 가겠습니다. 밑줄 그어주세요.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도덕적 의무를 가진다. 밑줄 그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쌍가로 4번은요. 쌍가로 4번은 상담의 목적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도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쌍가로 5번 가겠습니다. 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나왔는데요. 요거 몇 가지만 체크해 볼게요. 자, 1번 밑줄 그어주세요. 내담자가 이성적으로 생활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활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2번 내담자가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가능성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그 다음에 3번 자기 통제가 가능하게끔 한다. 그 다음에 4번 내담자 자신의 동기, 능력, 적성, 흥미 등의 특성과 요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5번 내담자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종합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뭐예요? 특성 요인. 아무리 지시적이지만 뭐예요? 상담자가 대신해 주거나 상담자가 무조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자가 결정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지시한다는 거. 지시해서 내담자가 하도록, 내담자가 정리하도록 도와준다라는 얘기예요. 6번 내담자 자신의 특성 요인과 직업 또는 외부 조건을 검토하여 만족스러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밑줄 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쌍가루 6번으로 가겠습니다. 평가. 자,
1번 장점 가겠습니다. 밑줄 그어주세요. 진로 상담을 전개할 때 개인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 이 이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이며 밑줄 쫙 그어주세요. 장점 동글뱅이. 특성 요인 이론에 의해 강조된 표준화된 검사 도구 동글뱅이. 직업 세계 분석 과정은 진로 상담에 매우 유용하다. 그러니까 특성 요인에 의죠. 그죠? 심리 검사의 발달과 직업의 요인에 대한 분석, 그죠? 개인에 대한 분석들이 뭐예요? 특성 요인 상담의 커다란 의의라는 거 아셨죠? 자, 단점 보겠습니다. 단점은 기억의 두 번째 주부터 밑줄 그습니다. 검사 도구에서 밝혀진 결과가 어떤 직업에서 성공 여부를 정확하게 예언해 주지 못한다는 예형 타당도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예형 타당도가 많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특성을 분석했는데 왜 예언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선생님들이 직업상담사 준비하는데 직업상담사로 이렇게 해서 특성이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적응을 잘못해. 자, 뭐예요? 이게 바로 슈퍼가 비판한 거죠. 이 특성을 인정하지만 슈퍼도 특성을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이 특성을 한 시기에 잘라서 봤기 때문에 이 특성이 왜 만들어졌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대인 적성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좋다고 이렇게 막 표현하거나 노출시켜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떠한 발달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래서 어릴 때부터 좋아했구나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 특성 요인 상담의 단점은 횡적으로 잘라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언 타당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선생님들이 통합적 이해를 하시면 이 내용들이 어렵지가 않아요. 아셨죠? 이해가 팍팍 되는 겁니다. 자, 니은 밑줄 그을게요. 직업 선택을 이례적인 행위로 간주하여. 왜 이례적이죠? 그렇죠. 27세, 23세, 25세 이 사람이 직장을 처음 구하려고 하는 사회 초년생 시기를 딱 잘라서 보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쭉 자라오는 시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때 딱 잘라서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례적인 행위로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에 걸친 인간의 직업 발달을 도외시하고 있다. 자, 그 다음 D급. 밑줄 그어주세요. 개인의 특성과 직업 간의 관계를 기술하지만 개인의 특성이 어떻게 발달했는가, 개인이 왜 그러한 특성을 지니게 됐는가는 설명이 없다. 결국에 이거 하나 개념, 제가 그려드린 거 요거 하나 가지고 평가의 단점의 4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들. 리을. 개념적인 간결함으로 인해 상담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이론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진로 상담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때요? 우리 선생님들 개념 이해하고 또 내용 보시니까 암기할 것도 줄어들고 또 금방 골라내실 문장에서도 틀린 지문을 잘 골라낼 수 있으실 것 같죠? 예, 공부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선생님들 됩니다. 자, 이 환멘토를 믿고요. 우리 선생님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